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내일이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게 내일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날짜 또 방식을 조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무슨 소풍 가는 데냐, 검찰에 놀러 가는 데냐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또 윤건영 의원, 유동규가 윤건영과 이재명을 소개시켜 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연일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윤건영 의원이 인정은 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만난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또 윤건영이 친문 지지자들 또 이낙연 쪽 지지자들로부터 일찍부터 이재명에게 줄 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몰매를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의 비서정치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지고 부산에서 사상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윤건영이었습니다. 윤건영이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 자리를 점심을 해야 하는데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좀 바쁜 일도 있고 좀 참석이 어렵다. 그리고 문재인 당시의 의원과 통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문재인은 전화를 잘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콜백이 좀 늦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자 이런 것은 문재인이가 직접 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문재인이 이 언론인들과 스킨십을 특히 문재인 민주당 쪽이 좀 그렇습니다. 자기 편 아닌 편 기자도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킨십이 좀 약하다라고 해서 꼭 이렇게 비서를 시키지 말고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것은 문재인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윤건영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꼭 참석을 해달라. 다른 언론사 기자는 안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저도 부산 경남에서 출생을 했고 부산 경남에서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또 인간관계가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기자가 한 서너 명 되는데 부산 경남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딱한 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윤건영이가 전화를 합니다. 문재인이 전화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점심 식사 자리를 제 있던 일정을 연기를 하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서 문재인과 둘이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기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다른 기자들이. 그래서 2시간 가까이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호응을 해주지도 않는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재인과 둘이서 식사를 2시간 가까이 한 기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건영입니다. 또 감옥에 있는 김경수입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비서정치를 했습니다. 김경수를 통해서 윤건영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무적인 자신의 판단 능력이 문재인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같이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많은 부분을 비서에게 의존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김경수 부분, 김경수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오늘 아마 사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경수의 사면을 할 필요가 있느냐. 김경수를 굳이 이 파렴치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사면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급이니까 다른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나 장관들까지 사면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김경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도 문제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그 장관들,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 그 사면 부분도 좀 옥석을 가려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 때문에 형집행정지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서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윤건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이 지금
내일 검찰 소환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입장인 겁니다. 안 나가자니 검찰의 기소 혐의 부분을 인정하는 셈이고 도망가는 셈이죠. 나가자니 그러니까 검찰과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굴복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가 이어질 텐데 또 나가서 검찰의 그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할 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당당히 응하겠다는 소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날짜로 뭐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자는 건데 서면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 때 이재명이 서면 조사랍시고 5줄 달랑 적어서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서면 조사를 했는데 서면 조사는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건 검찰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재명이 다른 날짜에 가서 조사를 받는 부분 뭐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민과 똑같이 한동훈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이재명이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치면 됩니다. 다른 국민들도 다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 유동규가 윤건영이를 국정상황실장을 하던 윤건영이를 이재명에게 소개를 했다. 지난해 초입니다. 이제 대선 전국을 앞두고 이게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는 거짓이다. 뭐 유동규 말을 믿을 수 없다. 유동규 말만 듣고 검찰이 지금 언론에 흘리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하면 자세한 모든 것을 다 까발리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인정을 한 셈입니다. 지금 이재명 쪽은 입을 다물고 있고 윤건영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 뭐 만났다. 이낙연도 만났다. 내가 대선 후보를 만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국정상황실장이니까 만난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뭐 이낙연 쪽 친문 쪽에서 간첩이었느냐. 일찍부터 이재명 쪽에 줄을 섰느냐.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이 일찍부터 이재명 쪽으로 기울었느냐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당장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유동규가 선거 캠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유동규를 통해서 들어온 선거 자금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8억 4,700만 원을 그 부분을 나무기 조성을 해서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 혐의입니다. 이게 정치 자금이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배임 혐의는 이미 다른 대장동 일당들이 다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을 살았습니다. 1년 가까이. 이 배임 혐의는 이제 이재명이 피해갈 수는 없다. 문제는 정치 자금이 흘러 들어갔느냐. 이재명이 직접 뇌물로 돈을 받기도 했느냐. 이건 이제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입니다. 김만배가 저렇게 자해소동을 벌이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진상, 김용이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드러난 단서 중에 하나가 유동규를 통해서 8억 4,700만 원이 경선 자금으로 들어갔다. 이걸 지금 김용이 부인하고 있거든요. 부인을 하면서 유동규는 이재명의 대선 캠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유동규가 아니다. 나도 경선 캠프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그걸 지금 입증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양측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동규의 말이 맞다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된 셈입니다. 검찰에 가서 유동규가 윤건영과 이재명이 만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윤건영에 대해서 자신이 청와대에서 2번을 만났으며 자신이 당시에 경기 관광공사 사장이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관광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건영이를 2번 만났다. 그 인연으로 해서 윤건영과 이재명을 경기도청에서 소개를 해줘서 2번 만났다. 그때 뭐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죠. 앞으로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인재풀을 구성하는 부분도 협의를 했다. 자신도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후보를 추천하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검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장소, 시간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재명 측이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윤건영이가
자신이 뭐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만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유동규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 대선 캠프에서. 이게 인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재명 측이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억 4,700만 원 김용이 받은 것, 이건 대선 캠프에서 자금으로 쓴 것이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유동규의 진술 결과 밝혀지는 셈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정치적으로 윤건영이 문재인을 대신해서 이재명 측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떤 접촉을 했는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단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규의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건영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인정이 되면 유동규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자금, 8억 4,700만 원 이외에도 상당 부분의 자금이 이재명 캠프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경수와 윤건영은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경수의 드루킹 의혹, 이 부분은 문재인을 대신해서 지금 김경수가 형을 산 겁니다. 문재인이 시키지 않은 일은, 문재인이 알지 못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비서가 그런 것이죠.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 유동규가 뭐 섀도우 캐비넷을 조성할 정도로,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느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유동규가 하는 행동이나 지금 이재명과의 관계, 10수년 동안 이재명의 측근으로서 활동한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유동규가 그렇게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의 굉장히 김용이나 정진상처럼, 정진상은 정말 가깝고 그 다음 김용인데 유동규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하는 말이나 언행 이런 걸 봐서. 중요한 것은 유동규를 통해서도 상당한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거 캠프를 꾸리다 보면 이렇게 돈, 자금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동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겠느냐. 더 중요한 건 김만배일 것이다 라는 것인데, 김만배도 곧 입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유동규가 굉장히 뭐 이재명 측은 모두 부인을 하다가 이제 들통이 난 셈입니다. 유동규를 통해서 윤건영을 소개받아서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김용으로 8억 4,700만 원. 이 부분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이런 꼴이 되는 셈입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서 굉장히 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 자금 일부를 전달하고 또 그 대가로 일정 부분 유동규에게 뭐 역할을 주는, 존중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문재인의 비서 정치, 문재인의 비서였던 김경수, 윤건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 다음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 당당하게 임하면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되는데 뭐 그 날짜에는 못 가고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 보자, 다른 날짜를 협의하자. 국민의힘에서 따끔하게 짚은 것입니다. 검찰에 뭐 소풍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겁니까? 이재명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